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소식. 그런데 그 긴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이라는 두 글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5조 원이 투입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묻혔고, 워싱턴이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로 인상한 직후 이 발표가 나온 타이밍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현대차와 LG는 이미 유럽을 선택했고, 삼성은 본격적인 국내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한국 기업 유치의 혈안이었던 미국. 결국 그 갑질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트럼프까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 하나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 톰슨. 텍사스 주정부 경제정책실에서 15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담당관으로 일해왔습니다. 2019년 저와 제 팀은 생애 최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죠. 바로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유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반도체? 한국? 그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싶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산업 괴물이었습니다. 55조 원 미화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우리가 사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도로를 깔고 세제를 감면하고 상하수도망을 새로 놓았습니다. 총 3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저는 주지사 직속의 특별 담당관으로까지 임명됐습니다. 그렇게 텍사스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향후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본 순간 제 모든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 발표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뉴스 속 스튜디오는 활기찼지만 제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3년간, 아니 텍사스 전체가 총력전을 벌여 유치한 그 초대형 공장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왜? 발표 시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워싱턴에서 발표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이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한 직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2억 5천만 달러, 한화 3,500억 원의 추가 보조금안이었습니다. 텍사스 전체 교육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우리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끝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이던 이 지역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우리 주는 경제가 마비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주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SK 배터리 기지, 이 모든 게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주정부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지사의 재선 실패 가능성, 주민들의 분노, 경제 기반의 붕괴, 이 모든 것이 겹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6만 명 채용 발표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였던 거죠. 일본의 대표 언론 요미우리 신문. 사설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외국 기업 통제 정책, 현대차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을 두둔하는 사설을 낸 것은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은 투자 유치를 말하면서 갑작스럽게 노동자를 구금하고 있다. 이런 일은 일본 기업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현대차 사태는 단순한 한미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증거다. 일본조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미국. 그리고 전 그때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뭔가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곧장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이 55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건설 기계, 수천 명의 인력,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까지. 현장을 안내하던 김진수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완성되면 세계 최대의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됩니다. 텍사스 공장요? 규모만 보면 여기가 2배 이상 큽니다.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미국을 떠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없이도 충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사무실 불빛이 꺼지고 난 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떠올렸던 건 그 수많은 공사 장비와 아직은 어둠 속에 잠긴 공장 부지였죠. 이 장면이 텍사스가 아닌 곳에서 반복된다면 불현듯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자 한국 특유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리무진 안에서 스마트폰 뉴스 알림이 잇따라 떴습니다. 삼성전자 5년간 국내 6만 명 채용 발표, 현대-LG, 유럽 대형 배터리 자동차 공장 발표 등. 이 기사는 단순 고용 확대를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혔어요.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평택.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미래 대신 한국에서의 지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박상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실리콘밸리에 가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더 나은 기회가 있어요. 인정해주는 분위기와 최신 설비 덕분에요. 한국 젊은이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국을 동경하던 세대가 아닌 한국 내에서 오히려 기회를 발견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는 두 번째 위기의 징조를 포착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깜짝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 기업들과 주정부가 들썩거렸던 이유는 단지 채용 계획 누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외국 인력을 확보하려는 대신 역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거나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축소 또는 철회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떠날 수도 있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철수 준비였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의 톰슨 청장은 토론 중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가 무용지물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우리 주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말 뒤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더 이상 기본 선택지로 여기지 않을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도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애틀랜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이 투자,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 주에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면서 정치적 파급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을 쏟아냈고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이런 움직임은 단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평택 현장을 떠나 저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기가팩토리 현장. 그곳에서 만난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환상적입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거든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물류라인 신설,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무엇보다 강조된 건 예측 가능한 규칙이었습니다. 부청장이 말했죠. 비자 수수료가 갑자기 100배 오르거나 하루아침에 규칙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어요.
미국과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룰이 바뀌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유럽과 함께 안정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치는 더 확신을 주었습니다. 헝가리 기가팩토리는 연간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을 생산할 예정이었고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와 독일 확장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택의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팀을 찾았습니다. 팀장 최민호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단순 자동화가 아니에요. AI가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미국 제조업은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말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이 바로 투입돼 있다는 현실이 숨겨져 있었죠. 미국에서는 핵심 기술자를 한국에서 파견해야 했지만 한국 현장에서는 언어 문화야근까지 모두 감내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채용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 평택 클러스터 중심이라는 사실이 그 증거였어요. 숫자만 보면 중간 규모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국, 유럽이라는 세 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이야기의 흐름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려 했던 한국은 단순히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그 방법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느꼈던 불안감, 한국에서 확인한 더 나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유럽에서 본 안정적 투자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저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가 혹은 미국이 스스로 길을 잃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렸습니다. 평택 현장에서 엔지니어 박상현 씨의 말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설비,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요. 그 말 뒤에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결단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우러러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건 곧 글로벌 제조기술 전선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표징이었고, 저는 그것이 두 번째 위기이자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텍사스 주정부와 조지아 주정부는 투자, 유치의 핵심 파트너였던 한국 기업들의 탈미국 기류에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톰슨 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우리 주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텍사스가 한국 기업을 향해 보여줬던 기대감과 자부심, 그리고 그 모두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공포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황은 더 절박했어요. 애틀랜타 인근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재검토 단계로 넘어가면서 주정부는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연쇄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기업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관계자의 이 말에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가 떠나겠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은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주민들의 불만은 정치적 반향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위기의 낌새가 오히려 기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평택 현장에서는 이미 미국 없는 제조업이 현실화되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미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헝가리 데브레첸의 기가팩토리 건설 현장은 단지 생산라인 구축이 아니라 장기 생태계 조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자 수수료가 갑자기 100배 오르거나 하루아침에 규칙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어요.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의 이 말은 미국과의 비교에서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기술력과 인재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AI 무인 시스템, 자동화 생산 라인, 열정적인 엔지니어들. 평택의 팀장 최민호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대조되며
한국이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투자처 기술 파트너라는 관계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단지 한국 내부에 머물지 않았어요. 글로벌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기업을 비호하는 사설이 나왔을 때 저는 이 현상을 반전의 징후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 해놓고 노동자를 갑자기 구속했다. 이런 일이 일본 기업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과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한국 쪽에 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가진 전략적 위치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그리고 텍사스의 2억 5천만 달러 보조금 발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실제 채용 투자 현황이 공개되면서 반전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빠지고 한국이 움직인다는 흐름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평택 건설 현장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 말해졌고 텍사스의 프로젝트와 단순 비교에도 규모가 컸어요. 김진수 매니저가 자신 있게 말했죠. 텍사스 공장이 이 규모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순간 전 그 사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국면이 다가왔다는 것을.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지만 한국은 미국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로 올린 뒤 나타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재검토, 그리고 한국 내 대형 고용 발표. 이 두 흐름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연계된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이 미국의 전략적 약점으로 떠오르자 한국은 더 이상 보조축이 아닌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선택과 미국의 반응이 교차하는 그 다리 위에서 서 있습니다. 한국이 펼치는 새로운 길은 단지 국내 고용 확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전략의 전환, 경제 주권의 회복, 기술 패권의 재편이었어요.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규칙을 바꿀 때 한국은 압박을 감내하면서도 내부 역량을 강화했고 유럽아시아와의 협력망을 넓혀갔어요. 이제 선택은 미국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대등한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그 위에서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 제가 텍사스에서 느꼈던 그 냉기, 조지아의 위기감, 헝가리에서 본 유럽의 전략, 그리고 한국 평택의 현장까지 이 모두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의 끝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단지 국가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정점이었습니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장에서 엔지니어 박상현 씨의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여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설비,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니까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직장을 옮겼다는 차원을 넘어선 자존감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땅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은 국가의 위상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시야를 넓히고 한국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며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조업의 체질을 바꾸는 모습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이었습니다. 최민호 박사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미국의 숙련 인력 부족과 대비되는 한국의 전략적 전환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미국, 특히 남부 주정부들은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원. 보조금은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선택지는 그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시장이나 보조금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와 안정성이었습니다. 비자 제도의 급격한 변화, 규칙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외국 기업을 향한 이해 부족.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가진 매력을 약화시키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마저 한국 기업을 두둔하는 사설을 내는 상황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경쟁국이었던 일본이 한국 편으로 선 것은 이 흐름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 60% 이상 점유, 배터리 생산으로 세계 초유수권, 조선, 디스플레이도 최고 수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TOP/TIER이며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을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5년간 6만 명 국내 채용 계획은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니라 국가 역량의 재배치였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지역 경제 재편, 기술 생태계 구축, 인재 유입 및 유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은 미국 없이도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아시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길을 냈고 그 길은 미국 중심의 연대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국가 간의 관계 변화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자이든 학생이든 기업가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한국이 보여준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 시장, 외국 인력, 외국 규칙에만 기대하지 않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온 것처럼 개인도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택한다. 유럽이 한국 기업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법인세 감면, 부지임대, 인력, 양성 등은 모두 안정성과 신뢰 위에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아닌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텍사스에서 보고 느꼈던 건 단지 한 주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달랜다고 한국이 고개 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지를 만들어냈고 그 선택지를 통해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자 박상현 씨처럼 내일을 위해 결단 내리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우리의 기업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길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미국을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가요? 외부에만 기대할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중심이 될 것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은 외부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독자적인 길을 열었고 우리 각자도 주체적인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도권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의 한가운데 서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